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그대의 서가는 어떠한 책으로 채워졌습니까? 주택공사를 통해 독자의 곁으로 간 책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삶을 비전해 4가지 시선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도, 뿌리, 도전, 연대 이렇게 4가지의 시선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일이 왔을까? 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일들은 한꺼번에 폭풍우와 같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한 분을 서점에서 마주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고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둘렀고 그로 인하여서 간호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직장 생활이 조금 소홀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했던 결혼도 스톱했고 아버지 병간호와 결혼 준비로 조금 소홀했다 보니 그 직장마저도 지금 그만둬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권의 책이 무심코 탁 하고 떠올랐습니다. 그 책이 바로 작가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도 아닙니다. 수필도 산문도 아닙니다. 이 책은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 구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바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철저히 바라보고 처절하게 그 삶을 질문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탄생 배경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요. 아주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을 덜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이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책의 출발점이자 시작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통은 당연히 온다. 어쩔 수 없이 온다. 그러면 이 고통은 우리는 인정하자. 그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이 책에 또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해드리면서 이 책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이 뭔가 신앙성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책은 뭐 완성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나약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이야기. 그래서 삶이 버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참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책은 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유하고 읽어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이 책은 누군가에게 또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좀 더 깊은 삶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였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겠지만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슬펐다 라고 생각하시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서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참 되게 재밌었는데요. 왕년의 내가로 시작해서 왕년의 내가로 끝났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되게 올드하고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참 공감도 많이 되었고 참 위로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탁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작가 박노해의 눈물꽃 소년이었어요. 이 책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눈물이랑 꽃이 뭔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눈물이랑 꽃은 정반대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눈물은 슬픈 것이 아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꽃이 필 수 있다. 고통이 있어야지 삶은 완성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책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작가 박노해 선생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에 가정 형편 때문에 노동을 해야 했었고 그러한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고 그로 인해 참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러한 순간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노라고.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 고통이 없었으면 지금 나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때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담담하게 그 감정을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담백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개인적으로 참 정말 좋아합니다. 이 아버지들한테 좀 선물하면 더할 나위 없는 책이고 어머니께도 이 선물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한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은 완성되고 지금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고통은 곧 성장의 시작이다. 이 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프지 마, 힘들지 마.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작가 박노해의 눈물꽃 소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걸 안 하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습니까? 서점에 되게 자주는 아니지만 잊을라 하면 오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서점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서점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뭐 등등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를 물어도 왜요? 뭐 때문에요? 물어보니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요?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쭉 듣는데 이 책이 탁 하고 떠올랐어요. 이 책이 무엇이었냐면 작가 고은위의 쓰는 여자 자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그 청년에게 딱 권했는데 딱 그 타이밍과 그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주인공 자키는 글을 되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 쓸수록 나를 알아가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해 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누군가의 딸로 살아야 한다. 너는 누군가의 지금 아내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충실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걸 지금 중심적으로 해야지. 지금 그 글 쓰고 뭐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언제나 해도 되지 않냐. 주위에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살고 있는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공 자키가 급하게 막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짚어가면서 도전을 해요. 근데 이게 참 우리의 삶의 방향이지 않나 싶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철저히 하나씩 짚어보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주인공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딱 단정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유연하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것이 맞는가 질문하고 그것을 또 자기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는 그러한 책이어서 개인적으로도 이 책을 참 많이 아끼고 좋아합니다. 특히 뭔가 쓰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또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는 여자 자키였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서점에 왔습니다. 막 둘이서 소곤소곤거려요. 이거 괜찮겠다, 저거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친구한테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타인에게 그 지인들 책은 제가 잘 추천을 못 해드립니다. 제가 책을 추천할 때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눠봐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고서는 사실 책 추천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왜 친구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해요? 라고 그래도 질문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단짝 친구, 이 삼총사더라고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아마 되게 오랫동안 이제는 잘 마주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그 친구에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책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때 제가 딱 하고 이야기를 듣고 권해드렸던 책이 작가 양다솔의 아무튼 친구입니다. 친구라 하면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친구라 하면 되게 또 상처도 받기도 하잖아요. 이 책이 마냥 좋은 친구 이야기만은 아니어서 정말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는데, 왜 그러냐면 친구의 빛과 그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는 아름다운 관계일 수도 있지만 친구는 또 그의 반면에 또 힘들고 어려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관계는 변한다. 뭐 사랑이 변한다. 친구가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대답하기는 쉽진 않아요, 말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얘기합니다. 관계는 변한다. 하지만 변했던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했고 나누었고 같이 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하여도, 많이 변하여도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친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친구의 빛과 그늘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깊은 친구의 관계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라는 그 관계를 계속 생각할 수 있었던 책이기도 했거든요. 관계는 변합니다. 친구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친구들에게 이 책을 한 번씩 선물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작가 양다솔의 아무튼 친구였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왕년에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뿌리를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마주하고 또 도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함께함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낫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끝!